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뭐 질문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나 그저께.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답변들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답변을 드릴까 해요. 뭐 크게 오는 게 좀 많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 큰 거 세 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이처셀 관련해서 이 플로리다 건에 관련된 질문이 몇 개 있어요. 플로리다 상용화가 원래 이제 올해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안 된 거면 이건 아예 빠그러진 건가요? 뭐 이제 기대감이 이제 없는 건가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 비슷하게 좀 몇 개가 들어왔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유치에 관련된 부분들 한마디로 이번에 미국에서 투자 유치가 안 들어왔다라는 거 끝난 거 아닌가요? 뭐 이제 볼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 답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이 대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네이저스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 4% 빠졌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차피 2만 원까지는 그냥 내려올 자리예요. 여기까지 어차피 내려올 자리이고 2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기는 흐름 나올 겁니다. 기는 흐름 나올 거고 기는 흐름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2만 원까지는 그냥 조금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등락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많이 하루하루 이거를 일일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 계좌를 계속 까지 말고 그냥 26년도에 상반기에 깐다고 생각을 해라.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고. 자, 일단 주가가 이제 이렇게 27,000원에서 28,000원 찍었다가 빠지면은 나갈 사람들은 나가요. 결국에. 나갈 사람들은 결국에 나가고 결과적으로 이제 남아있을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올릭스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흔들릴 때, 그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제 구독자들, 올릭스 구독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덟 달 지났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올릭스 쪽에 댓글 달리는 거 몇 개죠? 거의 없죠. 저한테 뭐 문의 주시는 거 거의 없죠. 보니까 이제 뭐 100%라고 칠게요. 100%라고 치면은 거의 대부분이 최소 50%가 딱 3개월 되니까 이탈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6개월 차 됐을 때 여기서 또 대략적으로 20% 정도가 이탈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은 딱 30%만 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한 2, 30%만 남아요. 2, 30%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수익률 먹는 거죠. 그쵸?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막 계속 빠그러질 때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뭐 빠그러지고 내가 이거 추천을 어디서 나갔더라? 추천을 아마 뭐 한 이 정도쯤에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나가고 그 전에 또 여기서 한번 나가고 한 두 번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빠그러질 때 대략적으로 또 이제 한 30%가 이제 이탈이 됩니다. 30에서 한 50%가 이탈이 되고 또 이렇게 빠그러질 때 또한 여기서 또 20, 30%가 이탈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지금 이 가격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구독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20, 30%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젠백스 이러한 종목들도 여기서 이탈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이탈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20, 3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남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50에서 70% 정도가 참 골 때리죠. 결국에 이제 말을 듣는 사람은 제 말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100% 중에서 20, 30%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저는 생각을 해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뭐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내년 한 3월, 내년 한 6월, 내년 한 9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내년에 네이처셀이 결과적으로 뭐 3만 원대 찍었다, 4만 원대 찍었다, 5만 원대 찍었다. 지금 있는 분들이 100% 전부 다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100% 중에서 뭐 한 20, 30%만 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 30%는 대부분 이제 모든 종목들을 해봤을 때 끝까지 남더라고요. 네이처셀도 뭐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정말 이게 뭐 4만 원 가고 5만 원 가고 했을 때 2, 30%만 남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영상을 찍는 거고 네이처셀이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4% 빠진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얘기했었죠. 일단 이제 기자회견에서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이번에 이 미국에서 건너가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분명히 투자 유치 받았을 거야. 분명히 플로리다에 관련된 상용화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지. 그러면 급등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수급들이. 그쵸? 뭐 이런 바닥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이제 요렇게 주가가 이제
튈 때 그렇게 들어왔겠죠. 여기서 주가 급등할 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급등하고 빠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안 내려가고 여기서 횡보할 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다 뭐야? 말 그대로 매도를 때리는 구간입니다. 손절을 때리는 구간이고, 거기에 관련된 이 투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가 몇 개가 나왔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체크를 해보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슈가 나온 게 이런 거, 이제 뭐 난공 불락해서 뭐 치매, 위고비도 못 뚫었다, 비파만 임상, 줄줄이 좌절. 이게 이제 오늘 11월 25일 날 나왔는데, 일단 이러한 내용들로 거의 이제 웬만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최근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대규모 그 계약을 따낸 ABL 바이오도 오늘 뭐 마이너스 4%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올리스 뭐 이러한 종목들도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그렇죠? 뭐 D&D 파마텍 이러한 종목들도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일단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투심이 조금 이러한 내용이 뜨면서 안 좋아진 영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지스 이것도 뭐 인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뭐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뭐 환율이 잡히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죠? 환율을 딱 체크해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147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확실히 1470원대 근처 가니까 상승 탄력이 좀 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쉬지 않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만, 이 가격대 전후가 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를 뚫고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못 타요. 여기만 가면 일단 어느 정도 외환 당국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다. 나라 정부에서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뭐 고점 구간에서 이제 한 번에 안 빠지고 있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이 기술 수출 이러한 이제 기업들한테 직격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빠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기대감이 없잖아요. 기대감. 한마디로 해서 기대하고 있던 기자회견,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일정은 나왔어. 그죠? 그러면 다음 이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 이벤트가 종료가 됐잖아. 그러면 다음 이벤트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 호재라던가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게 공백 상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공백 상태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야 돼? 말 그대로 또다시 이렇게 기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 나와야 될 거는 뭐야? 말 그대로 하락이죠. 항상 그렇잖아. 하락, 횡보, 상승. 그죠? 또 똑같이 상승, 그리고 횡보, 하락. 이 패턴이죠. 이 패턴.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흐름 이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횡보하는 흐름이 또 똑같이 2만 원 전후에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깔짝깔짝 되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이슈나 공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겠죠. 근데 이 상승하는 흐름을 그렇게까지 조급하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26년도 결국에 내년 상반기는 지켜야 어느 정도 다시 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처셀 관련해서 플로리다 상용화에 관련된 건 제가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 내용이 완전히 끝난 걸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니 FDA 승인이 결국에 아직 안 됐죠. 그렇죠? FDA에서 아직 정식으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상용화 될 수 있다. 네이처셀이 일본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한 것처럼 이게 플로리다로 넘어갈 거다.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플로리다 상용에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 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뭐 네이처셀에 대해서 블로그를 보고 카페를 보고 이런 거 필요할까요? 존모 토론실을 보고 필요 없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그냥 공시예요, 공시. 그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회사에서 공지한 거, 혹은 그냥 말 그대로 뉴스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온 거, 이런 것들 외에는 다 그냥 추측일 뿐이죠. 뭐 이제 투자해서 무슨 뭐 세 군데랑 투자 협의를 하고 있다? 그건 뭐 어쨌든 네이처셀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이 안 나왔잖아. 그 세 군데가 어딘지 안 나왔잖아. 세 군데라고 말도 안 나왔고. 그래, 이건 뭡니까? 추측성일 뿐이죠.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플로리다에 관련해서 네이처셀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뭘까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또 나오죠. 그렇죠? 내용을 딱 봤을 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플로리다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밑에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여기 나오죠. 한국과 미국, 플로리다에서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치료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준비를 완료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한마디로 올해 상용화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체크해 볼게. 아예 내용이 끝난 건가? 아예 내용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일단 결과적으로 치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직 협의는 하고 있다라는 거고, 완전히 불발된 건 아니라는 거고, 또 여기 최소의 비용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럼 플로리다에서 뭔가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플로리다에 관련해서 일단 여기 나오죠. 그쵸? 플로리다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또 돼요. 친절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일단 여기 내용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정통의와 골수치료의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맞은 거야. 그쵸?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체크해보면 발효일이 언제예요? 25년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럼 결과적으로 네이처셀이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았어. 그쵸? 근데도 뭐야? 이거에 관련해서 일단 치료를 할 수 있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맞는 건데 대체 왜 바로 상용화가 안 됐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안 텍스트, PDF 파일이 있더라고요. 플로리다에서 이 법안 발의를 한 거를 이거를 그냥 원문을 보는 거예요. 그냥 원문만큼 정확하게 뭐 있어.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페이지가 1, 2, 3, 4 쭉 많더라고. 그쵸? 대략적으로 한 16페이지 정도까지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뭐 이래봬도 그 옛날에 수능 볼 때 언어 등급이 제가 1등급이었습니다. 그쵸? 일단 이제 쭉 읽어봤을 때 지금 뭐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서 뭐 리딩 하는데 뭐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체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페이지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러한 페이지만 체크를 해보면 되죠. 그쵸? 이 100조 정도의 조금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 100조 정도의. 그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쭉 이렇게 내려보면은, FDA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쵸? 근데 FDA에 관련된 내용, 요거. 112.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죠. 그쵸? 딱 보면은, 여기, FDA. 그쵸? FDA에 의해서, 미국 FDA에 의해서 증명이 된, 그러한 깨끗한 실내 공간에서 제조가 된, 결과적으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볼 필요도 없어. 그쵸? 아,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뭐 얘기하는 거예요? FDA, 미국의 FDA에 의해서 뭔가 증명된 이제 깨끗한 실내 공간에서 제조된, 이거 뭐예요? 이 GMP 얘기하는 거거든, GMP. 결과적으로 플로리다에서 이 법안이 발효가 된 게 FDA에서 승인은 아직 안 된 것들을 물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약물을 만든 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이 미국 FDA에서 어느 정도 증명된 한마디로 GMP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네이처셀이 이 GMP 시설에 갇혀져 있어요? 갇혀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얘가 볼티모어에서 GMP 시설 구축 시작했잖아. 플로리다에서도 이거 상용하려면 어쨌든 플로리다에서도 이러한 GMP 시설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가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럼 볼티모어에서 이 GMP 시설 된 거, 그걸로 얘네들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하나가 걸리는 거지. 뭐가 걸리냐면,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딱 이 공문을 봤을 때, 이거 팝업을 왜 자꾸 이게 그냥 공지해놓지 막 지워지는 거야? 이 3초 지면은 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꾸 또 새로 고치면 눌러야 되네. 그죠? 딱 보면은 이제 F5. 왜 안 돼, 이거? 안 지워져, 왜? 4인가? F4네. 딱 누르면은, 여기 이제 최소의 비용이거든. 최소의 비용. 그래, 이 최소의 비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미국 플로리다 쪽에서 이제 뭐 거기서 약간의 비용을 투자해서 이 조그마한 GMP 시설을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뭐 볼티모어든 플로리다든 결과적으로 이 GMP에 관련된 시설이 완료가 되고 여기서 제조된 약물로 이 플로리다에 상용을 할 수가 있구나. 얘네가 뭐 FDA 승인되기 전이라도 어쨌든 간에 이거에 관련된 약품들은 뭐 한국에서 만든 거, 일본에서 만든 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 이 요건을 하는 이 GMP 시설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여기서 제조된 것들로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플로리다 상용화는 뭐야? 멀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완전히 빠그러졌다고 볼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GMP 시설 구축만 완료가 되면 얘네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법안 발의에 있는 거 다 통과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처럼 사용화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뭐 GMP 시설이 어느 정도 조금 완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얘네가 이제 볼티모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볼티모어는 이거 투자 제가 포인트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럼 얘네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여기 이제 나오죠.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GMP 시설을 구축. 그럼 내가 봤을 때 아까 여기 나왔던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어쩌고 나왔잖아. 그게 볼티모어 쪽 GMP 시설이 구축된 걸로도 충분히 어쨌든 뭐 이것도 FDA에서 인정한 제조 시설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플로리다 이게 완전히 구축이 완료가 되고 제조가 되면은 바로 플로리다 상용화에 투입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FDA에서 지금 임상을 이제 3상을 이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게 얘네들이 뭐 내년 상반기 한 1분기, 2분기 그때로 이제 거의 확실시 하고 있더라고. 그런 내용들은 여기 EOP2 미팅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GMP 시설이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분량 한마디로 얘네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확장하는 거 여기 내년 상반기에 투자를 받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외부 투자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최소 연 2만 명의 이러한 환자한테 공급 가능한 정도는 이제 이 볼티모어에서 진행되는 뭐 이제 조건부 대출했다고 하고 이제 얘네들이 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뭐 GMP 시설이 구축이 완료가 되는 순간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약물이나 이제 뭐 치료 가능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순간 바로 플로리다의 상용화에 관련된 구간들이 임박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임상 3상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FDA 쪽에서 승인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투자자까지 얘기해보면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돈이? 이 외국계 투자사가 한국 쪽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대부분 이 회수에 관련된 경로를 분명히 하고 진행을 해요. 한마디로 수익이 확정된 시장의 기술 이전 혹은 이익 실현 구조가 확실히 보장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계 투자자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투자가 들어올까요? 뻔해요. 뭐가 들어오겠어? CB 혹은 BW. CB가 전환사채, BW가 신주 이석권 부사채. 이런 식으로 얘네가 투자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일정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해주고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그러한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CB나 BW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다고 진행했을 때 얘네들이 전환 가능한 시기가 1년이거든요. 1년? 그쵸?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얘네들이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보는 게 임상 3상에 관련된 FDA 가소성이 있죠. 그거에 관련된 결과를 보고 그쵸?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투자가 시작되고 회수되기까지 이 기간이 1년으로 딱 보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척 상황들 어느 정도의 이제 왜냐면 FDA 승인이 된다고 뭐 바로 매출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대신에 이제 주가는 급등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주가가 FDA 승인되면서 급등을 할 때 투자금을 회수를 한다. 주식을 고점에 팔아서 혹은 FDA 승인이 되고 매출이 많이 꽂히는 걸로 급등을 할 때 회수한다.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 관련된 임상 3상, 가속 승인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다 토대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야? 내년 상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 투자에 관련된 건이나 플로리다에 관련된 건이나 완전히 빠그러진 게 아니라 그냥 시기의 차이다. 기간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죠. 그런 거. 말 그대로 GMP에 관련된 시설을 구축한다는 거. 저는 여기에 이제 조금 많이 성공 가능성을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려면 이 FDA에서 인정한 제조 시설이 필요하거든. 거기에 관련된 첫 삽을 뜨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볼티모어 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도 뭐 프로젝트 허가라던가 뭐 공공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신속하게 진행할 거다라고 이미 다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뭐 400만 달러에 관련된 조건부 대출 승인을 추진한 거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커요. 볼티모어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내용조차도 아예 안 나왔다. 그냥 네이처셀 혼자서 쇼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아마 실망이 많이 컸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의 볼티모어가 이렇게까지 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에 거기에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일본에서의 사례를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약간 이 레이저스 그냥 묻어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 임상 3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런 자금 조달하면은 기본적으로 유상증자거든, 유상증자. 일반 유상증자. 투자자가 뭐 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거를 주주들한테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유상자 나오면 주가가 또 빠그러지거든. 근데 이제 유상증자가 당장에 또 필요하지도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이제 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내년에 상반기쯤에 뭐 한 이제 뭐 100% 중에서 뭐 한 70%에서 한 80%는 다 떨어져 나갈 거고, 결과적으로 뭐 20%에서 30% 정도만 남을 건데, 이 남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팔 사람들은 팔고 나가시고, 그냥 뭐 버틸 사람들은 버텨도 괜찮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뭐 이제 버티는 사람들은 이제 올해 주가에 이렇게 뭐 내일스 뭐 이제 뭐 빠그러지고 이렇게 막 등락하고 막 기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 그냥 내년 상반기에 계좌를 까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첫 삽은 떴고, 볼티모어에서 어쨌든 GMP에 관련된 시설 구축은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도 GMP 시설에 관련된 구축은 이미 뭐 여기에 관련된 자금은 다 끝난 거잖아요. 조금 뭐 대출 승인이라던가 뭐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얘네가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금액이 조금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GMP 시설이 구축이 되면서 중간에 또 미국 임상 3상에 관련된 가속 승인 뭐 FDA 미팅이 또 나오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중간에 언제라도 이제 뭐 외국계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 GMP 시설이 구축이 완료되고 여기서 이제 제조가 시작되면 그러한 부분들 플로리다 상용화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볼티모어 쪽이랑 플로리다 상용화 이런 데서 뭐 환자들 치료했는데 정말 일본처럼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이면 이것들이 퍼져서 결국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될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또 이러한 내용들이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들이 유럽까지 퍼지게 될 거고, 그냥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시간이 뭐 한두 달 만에 되냐고. 최소 뭐 못해도 뭐 그래도 몇 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나는 갖고 네이저셀을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몇 년 들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내년에 일단 올해 개인적으로 좀 절반이라도 팔고 싶었지만, 올해 절반 못 팔았던 부분은 저 역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되나요? 뭐 뜻대로 안 되면 기다려야지 뭐 어쩌겠어요. 대신에 이제 뭐 기다렸을 때 나중에 그만한 보상을 주냐 안 주냐, 그거를 이제 보고 가는 거죠. 주식 투자를 뭐 우리가 한두 달 만에 수익 보는 종목들도 있고, 뭐 이제 4개월에서 뭐 6개월 만에 보는 종목도 있고, 혹은 뭐 1년에서 2년 보는 종목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종목마다 다른 건데, 레이처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단순히 차트 보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기술력을 보고 들어간 거잖아. 기술력을 보고 들어갔어. 근데 기술력을 여기저기서 인정을 해줘. 그냥 얘네들 자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공식된 그러한 이제 뭐 공식된 그러한 이제 기관에서 혹은 뭐 나라에서 뭐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 그러면 이거 뭐야? 베팅할 만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인정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볼티모어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는 거겠죠. 그럼 거기서도 인정이 됐고, 어쨌든 뭐 FDA에서도 뭐 결과적으로 뭐 이제 뭐 BTD라던가 뭐 EAP라던가 뭐 이렇게 뭐 EOP2에 관련된 미팅이 성공한 거 보면은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 네이처셀의 기술력이 사기는 아니구나. 그럼 뭡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주가를 뭐 그렇게 1위 1비는 하지 말고 그냥 뭐 이제 계좌를 내년에 깐다.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그래도 혹시라도 뭐 중간에 뭐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거고, 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별일이 있나 없나 그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만. 별일이 있는다고 치면은 어쩔 수 없이 중간이라도 잘라야 되는 거고, 별일이 없는 상태로 그냥 느리지만 네 돛담배가 천천히라도 순항하고 있으면 우리도 뭐야, 그냥 천천히 들고 가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네이처스를 뭐 이게 바닥에서 이게 기존 종목들을 신용으로 급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야. 다 여유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유 자금이니까 그냥 그거 그냥 1년 정기예금 박아놨다. 그냥 뭐 이제 그냥 1년 그냥 뭐 이제 부동산 하나 박아놨다. 뭐 1년 땅 하나 박아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에 있어서 이 조급함을 갖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고, 대신에 너무 느긋한 것도 좋지 않죠. 그죠? 조급함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팔고 나서 급등하는 종목 사고, 그리고 그 급등하는 종목 샀을 때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사면은 분명히 주가가 이미 많이 급등한 상태 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점으로 들어가거든. 그래 이것도 또 손실 난단 말이야. 그게 계속 계좌가 깔리는 경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라면 조급하면 경계해야 되는 거고, 느긋하면 경계하는 건 아까 같이 그런 제가 얘기했던 젠백스
혹은 뭐 이제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그러한 종목들이죠.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더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하고 있다가 수익률 다 깔고 계좌 손실로 갔을 때 그런 거는 이제 느긋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레이저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까지 올라간 거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상 이 구간까지 터치가 되고 이 구간을 넘겨야 많이 올라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고 중간중간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